가성비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가성비충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돈을 아껴 쓰고 이런 건 있었지만 가성비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까지는 돈을 막 쓰는 편이었어요. 제가 돈을 벌기 전 학생 때까지는 저는 부모님한테 돈을 타서 썼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카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엄청나게 사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생각이었죠. 제가 버는 돈이 아니고 부모님이 벌어 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던 것들을 받지 않고 제 스스로 살아가보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취를 하는데도 취업을 한 이후로 부모님에 대한 지원을 모두 끊고 제가 번 돈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최저시급의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취업한 시기는 2020년 초였어요. 이제 그 시기가 코로나가 있어서 주가가 폭락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 사회에 발을 뗀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저축을 어떻게 하지, 투자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이제 그때부터 슬금슬금 주식에 대해서 이 지금 주식 안 하면 바보다, 주식 엄청 쌀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때 주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번 돈들은 저축의 개념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 달 한 달 월급을 모아가면서 주식을 조금씩 샀어요. 주식을 사다 보니까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그때 코로나 때 엄청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었거든요. 2020년도의 시기가 주식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시기였고, 지금 이 돈 더 해서 주식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주식으로 금방 부자 되고 전업 투자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도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다? 근데 내가 이 돈 모아서 삼성전자 한 주를 더 사면 배당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게 시세 차익이 얼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살 돈이면은 삼성전자 한 주, 이거 살 돈이면은 뭐 다른 주식 한 주, 계속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돈을 점점 못 쓰고, 진짜 꼭 사야 되는 것들은 진짜 최소치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들, 이런 것만 찾다 보니까 계속 돈을 아끼게 되고 주식에 돈을 넣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주식은 폭락을 하고 제가 전재산으로 넣어놨던 돈들은 박살이 나고, 그렇게 제 저축 겸 투자는 개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생겼던 습관들이 돈을 아껴서 주식을 한 주 더 사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났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지만 이거 가성비를 좀 더 내려오면은 이것도 충분히 좋다는데, 이러면서 가성비 제품들만 찾게 되고, 옷 같은 것도 저는 패션 유튜브 채널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패션 유튜브 채널들이 옛날에는 가성비에 치중돼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청 비싼 옷들, 그런 옷들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아니면 요즘에 옷값이 전체적으로 비싸진 건지 모르겠지만 옷값이 너무 옛날에 비해서 비싸진 것 같아서 저는 패션 유튜브 채널을 즐겨보지만 거기서 추천해주는 옷들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티셔츠 하나가 몇십만 원씩 하고 이런 마이 하나가 몇십만 원씩 하니까, 나는 항상 옷 세일하는 거 사 입고 티셔츠는 뭐 1, 2만 원짜리, 뭐 비싸봤자 3, 4만 원이고, 이런 자켓 같은 것도 10만 원이 넘는 걸 사본 적이 없는데, 아니 뭐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도 아닌 제품들을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걸 추천을 하니까 절대 살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비슷한 제품들을 세일하는 거에서 계속 찾다 보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가성비 좋은 거 어떤 게 좋을까 계속 찾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가성비의 늪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은 게, 정말 제가 사고 싶은 제품들이 있어도 돈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 저는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면서 돈을 좀 모았거든요. 주식 투자 이런 거 망한 게 있지만 그 이후로 주식을 조금 접고 그냥 일반적인 적금이나 이런 걸 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그래도 돈을 좀 모아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하고 사고 싶은 게 생겼어도 돈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매가 선뜻 어렵더라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했던 맥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에 달린 렌즈도 정말 가성비의 렌즈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가 저한테 꼭 필요한 렌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꼭 사야 되는 걸까? 이 생각을 수십 번을 넘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필요하고 언젠간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있고 지금 필요한데도 이걸 내가 진짜 사는 게 맞을까? 이거 지금 내가 샀다가 안 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니까 계속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못하게 되고, 이런 단점들은 있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중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돈을 쓰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런 모습이 싫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막 쓰는 것보다 아껴서 쓰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돈을 이렇게 모았던 이유가 그냥 무지성으로 모았던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가성비충으로 살지만 언젠가는 내가 더 하고 싶은 거를 편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걸 더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안 가성비충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물론 저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가성비를 너무 따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주변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져서 저보다 더 심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미디어나 이런 데서 가성비충에 대한 너무 안 좋게, 심지어 이 가성비충이란 단어도 그래요. 충은 벌레잖아요. 이 가성비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성비충이라고, 벌레라고 모욕하고, 물론 자조적인 밈일 수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안 좋게 다루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환경과 사람들의 인식들이 가성비충이 아닌 현명한 소비자로서 이렇게 바라봐졌으면 좋겠고, 모두가 좋은 거 사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비싼 거 사고 싶고 다 좋은 거 알죠. 그렇지만 나중을 위해서 돈을 아껴 쓰고, 아 이걸 조금 더 가성비로 이걸 쓰고 나중에 더 좋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을 위해서, 제 집을 위해서, 미래의 노후, 제 미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아껴서 가성비로 구매를 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야 너 좀 뭐 좀 좋은 거 좀 사 입어라, 누가 입냐, 요즘에 신발은 무조건 비싼 거 사 신어야 돼. 물론 이제 신발은 좀 좋은 거 사 신어야 돼요.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발이 편해야 되니까요. 그런 주변의 이런 유혹과 눈치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생각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성비충이 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